즉 지키는 투자의 힘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면요, 내 연봉, 월급이 아무리 오르더라도요, 내 저축 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야, 나 월급이 쥐꼬리라 매달 그냥 버텨. 진짜? 너도야? 나도 그래. 완전 공감돼. 그래, 어차피 우리 그냥 다 똑같잖아. 오늘도 플렉스 해 그냥. 만약에 이러면서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남을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세대고요. 물론 우리가 눈과 귀를 닫고 살면 되겠지만 어떻게 인생이 또 그렇게 되나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하고 부딪히고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현재의 직장,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이 불변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월급이 적다 많다의 기준은 대략 얼마쯤 되시나요? 사실 그런 기준이 잘 없거든요. 나 혼자 살면? 근데 주변에서 지인들의 월급 얘기를 듣고 각종 돌아다니는 SNS를 보면 1억, 2억, 막 이런 억 단위의 얘기들을 그냥 우습게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이거 다 뭐야? 나 지금 엄청 힘들게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지? 왜 저들하고 다르지? 이런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짜증이 나니까 플렉스할 방법을 찾고 그 순간을 잡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 지금 여러분의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저축을 한 어느 정도 하시나요? 그리 못해도요, 50% 이상은 해야 돼요. 거주지가 만약에 제공된다. 그럼 저는 70%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이 정도 안 하면서요, 나 진짜 힘들어, 내가 했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돈을 모으고 싶은데 그때뿐이에요. 동기부여는요, 누가 남이 나한테 어거지로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고요. 그게 돈이든 뭐든. 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뒤바꿀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연봉이 굉장히 높고 월급이 높아.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무조건 많이 모으는 건가요?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 내 지금 연봉은 2천이야. 그럼 당연히 연봉 1억인 사람이 저축을 많이 할 가능성은 높은 거니까요. 하지만요, 어떤 분은 연봉이 억대가 훨씬 넘는데도요, 저축액은 거의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저축을 안 해요? 나 뭐 하다 보면 이것도 많이 들고 이것도 많이 들고 내가 여지껏 써온 게 있으니까 저축을 못 하게 되네. 그분이 왜 그렇게 못하냐? 왜? 가오가 있으니까. 또 내가 써왔던 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게. 그리고 소비의 패턴, 그리고 지출 스케일이 있으니까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패턴으로 살아온 거예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연봉 1억이면요, 세후 얼마일까요? 660만 원이에요. 연봉 1억이 세후 660만 원이라고요. 물론 지금은 엄청 높은 소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생각만큼 또 그렇게 뛰어넘지 못할 금액도 아니네? 아실 수가 있어요. 연봉 1억인 사람의 소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떠한 사람은요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요 4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500, 600, 700, 800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나의 몸의 가치를 토대로 해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봉이 높은 거는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꼭 연봉이 높다고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버는데 근로자냐 사업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본인의 소비 통제, 즉 지키는 투자의 힘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면요, 내 연봉, 월급이 아무리 오르더라도요, 내 저축 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오늘 해드린 얘기, 지금 내가 월급이 150, 200, 250이야. 나 진짜 우울해. 내 앞이 안 보여. 이럴 필요 있나요? 절대 없어요. 제발 마인드를 바꾸세요. 소득의 기준이 아니라 저축의 기준으로요. 지금 월급 200만 원 받는 내가요, 연봉 1억 받는 사람들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취업을 중소기업으로 해서, 나는 왜 대기업을 못 가서 나는 연봉이 적을까? 이런 고민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분들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놀 거예요. 나는 내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서요, 나만의 인생 설계를 지금부터 지독하게 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요. 오늘의 결론, 지금 현재는 수익보다요, 여러분들 저축을 하는 습관, 그 패턴, 그 루틴을 꼭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걸 지금 딱 잘 닦아놓으면요, 여러분의 몸 가치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억이신 분처럼 된다면요, 엄청난 투자의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힘든 이 시기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저축을 할 수 있는 힘부터 반드시
길러보시면 연봉 1억을 받는 분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고요. 나를 지키는 투자가 확산되는 그날까지 노마드 퇴직금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